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징계 부과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부과금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징계 부과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이제 뭐 횡령, 배임 같은 이런 이제 범죄가 아니라 이제 그 비위행위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범죄로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형사처벌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형사처벌에서 이제 뭐랄까 추징이라던가 이제 뭐 다른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면서 너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라 라는 징계 부과금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징계 부과금은 이제 이런 횡령과 배임 같은 이런 이제 공금을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비행위를 했을 때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공무원의 이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행정 절차를 통해서 부과하는 그런 행정적 재개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볼 때는 이게 이제 형법에서 이루어지는 몰수, 추징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처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문제되는 쟁점은 어떤 부분이냐, 공무원이 형사 처벌도 받는데 징계 부과금 처분도 받는 것은 나는 이거는 이중처벌 받는 거다. 나 왜 이중처벌하냐? 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행정청이 먼저 징계 부과금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징계 부과금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도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네. 징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징계 부과금 처분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에 부과해서 이루어지는 처분이거든요. 근데 징계 처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판결의 내용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금액이 뭐 딱 동액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이 부당이득을 환수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이 금액상의 이제 불이익도 주고 경제적인 불이익도 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런 거는 사실 형사 처벌 안 되고 끝나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그 정도 금액 횡령했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로 경징계로 끝나면 이 사람이 이 부당이득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그냥 끝나는 수가 되고 불이익을 그다지 받지 않고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뭔가 공금 횡령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윤리를 또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의 차원에서도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징계 부과금에 대해서는 일단 형벌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그 징계 처분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징계 부과금 처분은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몰수 등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몰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5배까지 부과하는 것도 적법하다라고 헌재에서 이미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징계 부과금에 대한 헌재 결정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